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5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소유하고 있던 예전 한 1, 2년 전, 많게는 2, 3년 전 소유하고 있던 베스트 11하고 포포트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버릴 거예요. 버릴 건데 상태는 좋아요. 제가 이제 한두 번만 읽고 잘 모셔둔 건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어 어디야 팟빵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착불로 보내드릴게요. 네. 혹시라도 뭐 옛날 뭐 축구 소식 아니면은 그전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제가 지금 어 처분하려고 하니까 좀 이번 주말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추석이 지나면 더 늦게 받으시니까 네, 꼭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미국 뉴욕에서 3년 뒤에 개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축구의 미국 러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빅클럽들은 프리시즌 행선지를 미국을 가장 먼저 선호하고 있고 택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스페인 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와 지로나는 내년 1월 달에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지배적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것이 라리가 측의 주장이며 스페인 방송사인 메디아프로의 CEO인 로우레스 역시 방송에서 2021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뉴욕 개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은 스페인 마드리드 그러니까 올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 경기장이고요. 2020년은 터키 이스탄불 결로 이제 결승전이 열리기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즌이 2020, 2021 시즌인데 그 시즌의 결승전을 미국 뉴욕에서 개최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스탄불에서 내년에 그 다음 시즌 챔스가 다시 한번 결승전 열리네? 아, 이스탄불의 기적을 또 한번 써야겠구만. 리버풀이 이제 마드리드의 기적 쓰고 이스탄불 기적 쓰고 연달아. 코스가 좋네. 미국 인기 좋죠. 축구는. 근데 사실 축구는 미국에서 원래 그 프로리그가 인기 없었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많이 즐겨했기 때문에 스포츠 중에는 인기가 있는 편이었죠. 근데 프로리그가 확실하게 잘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지금은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 초입부,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라 봐야겠죠. 지금 팀도 다들 잘 결정이 되고 있고 새롭게 신설될 팀들도 있고 경기장도 워낙에 깔끔하고 잘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은 대단한 게 우리처럼 지지부진하게 경기장을 안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거를 갈아치워야 될 경기장이라 생각이 들면은 그냥 바로바로 폭파 때려버리던데 누가 봐도 이거 쓸만한데 이 경기장 괜찮지 않나 싶은 것도 그냥 날려버려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차라리 그 자리에 다른 거 넣겠다 이거야. 그냥 뭐 아니면 뭐 미국 야구도 막 팀이 연고 이전하거나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없어진 팀들 몬트리올 같은 팀들 거기 뭐 저기 미국은 아니지만 같은 MLB에 있는 거지만 여튼간에 다른 뭐 저기 어디야 그 참치 있는 데가 어디였지? 참치 있는 데가 마이애미가 옛날에 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건가? 아 좀 헷갈리네. 옛날에 그 있던 애 체인섬 있던 데 있는데 참치. 플로리다도 원래 그 MLB 팀 있다가 없었잖아요. 뭐 바로바로 뭐 사라져 뭐 얄짤없어. 이번에 그 LAFC 새롭게 생긴 경기장 부지도 과거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던 자리인데 거기도 이제 뭐 바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플로리다 거기는 이제 야구장 안 쓰잖아요. 있나? 부셨나? 살았을 거야. 그냥 가더라고요. 오 빡세 거기. 그치 미국은 좀 스포츠 연고지를 옮기는 편이죠. 근데 축구는 그래도 연고지가 정착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잉글랜드도 윈블던이 옮긴 적이 있었고 뭐 가까운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좀 옮긴 사례가 다 있으니까
다른 유럽은 잘 모르겠어요. 유럽은 그렇게 옮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례는 있죠. 요즘에는 없는 편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랬으니까. AFC에 있는 이제 프로팀들이 좀 많이 옮기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권에 있는 팀들, 뭐 서아시아, 동아시아 할 거 없이. 슬프죠. 영국이 옮기면. 일본은 내가 기억나는 건 도쿄베르디. 도쿄베르디. 제가 그 팀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 그 약간 일본은 참 기억에 남는 게 그 팀 이름이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 뭐랄까 거기에 있는 나라의 명칭을 쓰거나 아니면 그 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뭐 라틴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영어나 이런 거를 이제 자기네 스타일로 이제 말하다 보던 게 팀 이름이 뭐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이름 들으면은 좀 색달라서 기억에 남긴 하죠. 우리처럼 한국처럼 막 다 뭐 시티 아니면 뭐 FC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니까. 다음 소식은 유나이티드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라리가와 지루나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축구협회 측에 미국에서의 경기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회장인 바르토메우, 지로나의 회장인 델피겔리, 그리고 라리가의 회장인 테바스가 모두 합의한 부분이며 1월 26일, 그러니까 내년 1월 26일 지로나와 바르셀로나 경기를 이제 미국에서 여는 것을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릴레벤트와 라리가 계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서 고생하는 건 아니고 고생은 맞는데 그 라리가의 중계권을 미국 시장에 좋은 가격에 한번 팔아보겠다. 그런 이제 일환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를 쫓아가려면 결국에는 돈 싸움에서 어느 정도 쫓아가야 되는데 이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큰 시장이니까 이쪽에 비를 맞춰주면서 우리 너희들에게 맞춰. 라리가는 사실 그 전에도 중국 때문에 좀 일찍이 경기를 열었던 적이 꽤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막 저녁 8시, 7시인데 그쪽 시간으로는 막 12시 이러잖아. 오전에, 그러니까 막 오전에 할 때도 있고 오후 일찍 할 때도 있고. 벌써 그런 걸 했죠. 근데 이제 미국을 따라가면 너무 이제 늦어버리니까 저쪽 시간으로 늦어버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죠. 사실 없진 않지. 막 점심 먹을 때 축구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말에 2시에 경기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저쪽은 좀 그래도 축구 보는 문화가 그래도 축구는 밤이지라는 이런 이제 시간적 개념이 있고 그리고 막 유럽은 10시에도 경기해서 12시에 끝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경기하는 게 물론 낮 경기도 있긴 하지만 너무 일찍이라 이거지. 그뭐 그런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시미오네는 또다시 언젠가 자신이 인터밀란 감독을 맡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미오네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길 저는 항상 언젠가 인터밀란 감독직을 맡을 것이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인터밀란도 자신을 옵션으로 고려할 것이며 하지만 그들은 현재 매우 잘하고 있는 감독인 스팔레티가 현재 있고 저는 아틀레티코에서 특별한 시간을 선수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다라는 말은 그 어느 시점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로 일어날 것이며 저의 계약은 아직 2020년까지이니까 아직 남은 2년을 잘 채우고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시메오네가 말을 했습니다. 아까 그거 EPL 사무국이 미국 가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많은 클럽팀들이 미국을 선호하니까. 조던님은 토트넘전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죠. 리버풀 경기는. 난 당연히 리버풀이 이긴다 생각하지. 그럼 내가 진다고 생각하겠어. 난 누굴 만나도 이긴다 생각해요. 우주방위대 만나도 이긴다 생각해요. 토트넘은 사실 내가 다른 팀이면 좀 함부로 얘기해 보겠는데 토트넘은 함부로 얘기하기는 손흥민 때문이 아니라 토트넘 스타일이 진짜
강팀 만났을 때 가늠이 안 돼요. 이길지 질지. 음. 맨유 후드를 패는 거. 아 맨유 아니 여러분들이 토트넘이 맨유 잡은 거에 대해서 맨유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기록이라 하는데 저 들은 건데요. 무리뉴가 홈에서 3대 0으로 패배한 게 처음이래. 자기 커리어 역사상.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느 팀들 포르투갈의 약팀들 맡았어도 홈에서 3대 0으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때 처음 진 거예요. 토트넘한테 홈에서 3대 0으로 홈에서 진 적도 있지만 3대 0은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 기록이 저번에 쓰여진 거라고 무리뉴한테. 물론 뭐 그게 뭐 그래도 중요한 기록 아닐까요? 그래 홈에서라는 그런 이제 무리뉴의 힘이라는 게 있었는데 첼시 때는 어마무시했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토트넘이니까 가늠이 안 되지. 가늠이. 진짜 모욕감을 준 거지. 근데 이제 무리뉴는 그때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좀 자기가 먼저 그걸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게 이 3이라는 숫자를 펼치면서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잖아요. 내가 세 골을 먹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잉글랜드에서 우승한 횟수가 이 세 손가락이다. 세 번에 우승을 했다. 존중해 달라. 리스펙트. 그러고 나왔잖아요. 다른 소리 할까 봐. 약간 그런 거 알죠? 약간 그런 거 뭐랄까 뭐 걸어가고 있는데 어깨에 부딪혔어. 근데 거기 뒤에서 막 불러. 야! 야!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 거. 분명히 돌아가면 큰 싸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가고 마는 거지 그냥. 그 얘기해봤자 뭐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기자들한테. 여튼간에 가는 문제는 안 된다 이거지. 토트넘은 진짜 모르겠어요. 차라리 막 뭐 다른 팀을 보면은 이 팀에는 이 선수가 없고 뭐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하겠는데 토트넘은 사실 분위기 나쁠 것도 없고 그다음 손흥민이 좀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는 거 체력적으로 좀 안 좋긴 하지만 토트넘도 계속 연승이니까 팀 분위기 자체는 좋고 모우라도 잘하고 있고 뭐 케인도 8월달에 그거 징크스 깨면서 9월달 기분 좋게 들어가고 있고 요리스가 못 나온다 했고 요리스 못 나와 부상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명 못 나온다 했는데 나 봤는데 아까 기사로 누구더라? 시소코인가? 시소코 맞는 것 같아요. 요리스랑 시소코. 리버풀 팬으로서 보강하고 싶은 포지션이나 현실적으로 영입 가능한 선수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리버풀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강했으면 좋겠는 자리는 스터러지 팔고 그 자리 밑에 하나 그냥 거기 하나 선수 하나 왔으면 좋겠고 키울 수 있을 만 아니면은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그냥 뭐 좀 그냥 밑에 끌어올려 써도 전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제가 그 스터리지를 되게 싫어해요.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이 들으면 그래도 스터리지가 해준 거 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딴 거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으면 좋겠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뭐 필요한 포지션 수비 그냥 한 자리 수비 한 자리 정도 중앙 수비 그리고 왼쪽 풀백에 로버트슨 후보 나 모레는 안 좋아해요.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딱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아직도 저기 벤치 앉아 있어가지고 짜증나죠. 오리기는 팔아야지 나가야지. 그 둘이 앉아 있어가지고 걔네만 나가고 좀 다른 애 뭐냐 그러니까 주전급은 그렇게 원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아침 8시까지 야근이에요? 너무 심한데 8시까지를 야근을 해야 돼요. 그 하루 도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겠는데. 일단 잘 드세요. 드셔야지 힘이 나지. 철야지 철야. 나 아버지 힘으로 따님 있으시잖아요. 네. 아버지 힘으로 이거 아빠가 이거 일하고 선물 사갈게 했는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가서 선물 줬는데 그냥 시무룩하고 무심하면은 되게 슬프잖아. 막 나 동생한테 그랬지. 동생한테. 아무튼 처리하셔야 되는데 힘내십시오. 어렸을 땐 좋았어요. 한 번씩 하는 거. 돈 좀 생기니까. 회사 다닐 때. 가끔 좀, 철회 작업 해야 된다 하면은, 그래도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그래, 뭐 돈 벌고 시작하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몸도 막 망가지는 것 같고 느낌상 막 하루가 꼬여버리니까. 다음 소식은 프랑스 대표팀 감독인 데샹은 현재 지루가 부당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샹은 스스로가 지루를 평가하길 저는 지루 덕분에 매우 행복하며 지루는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있는 선수이고 이 승리도 이번 평가전에서 안겨주었으며 그는 가끔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루는 우리 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선수이며 우리의 축구에서는 그가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최근 경기에서 맨디의 크로스를 받은 지루가 발리 슛으로 골을 연결했고 그로 인해 현재 대표팀은 좋은 분위기이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에 스타드 드랭스 이 경기장에서 열린 첫 경기였는데 참석자 전원과 함께하는 축하 행사를 했고 꼭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승리에 즐겁고 프랑스는 앞으로도 좋은 축구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 그냥 지루 얘기 안 하고 지루는 이제 너무 좋은 선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루가 골을 못 넣는다 해서 가지고 뭐 웃긴 하지만 지루는 계속해서 많은 빅클럽들한테 오퍼를 받는 선수이고 저 나이대에도 찾는 팀이 있는데 그 찾는 팀들이 다 엄청난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급들의 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루는 그렇다 치고 지동원을 얘기하자면 지동원은 애매하지. 저는 뭐 지동원이 잘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동원을 왜 자꾸 쓰느냐에 대해서 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감독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내가 만약에 감독이면 똑같은 유형의 선수,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선수가 둘이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른 유형의 선수가 있어야지 또 다른 이제 파해법을 찾을 때 그 선수를 활용한 이 전술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지동원이 그렇게 뭐 전술적으로 많은 이용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동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한 지동원 재밌는 그러니까 클롭이 말한 이유를 알겠어. 클롭이 그랬잖아요. 골 못 넣는 스트라이커를 뭐 왜 영입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재밌는 선수다. 뭐 좀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요즘에는 진짜 윙포워드가 요즘 윙포워드는 다 포워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톱을 가서 보기도 하고 살라도 보기도 하고 뭐 마네도 보기도 하고 뭐 레시포드도 가서 보기도 하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윙포워드 그러니까 윙이랑 포워드를 다 같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좌우 사이드에서 좋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공격진의 이 원톱이 특히 원톱 쓰는 팀은 역할을 좀 많이 부여해 줄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정말 꼴깃하면 아예 놓지. 너 수비하지 마. 그냥 너 골만 넣게 할 수 있겠지. 해리케인은 근데 좀 뭐 다 잘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뭐 아니면은 뭐 넌 연계만 해. 우리 사이드에서 갈게 이런 것처럼 연기왕이자 연계왕 연계소문. 지동원도 자기 스타일을 그렇게 확고히 가져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동원한테 제일 좋게 생각했던 건 자기가 볼 소유를 하면서 골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나. 물론 그렇게 해도 지동원은 공격수고 골 찬스가 나오면 때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사이드로 연결해 주면서 더 큰 공간의 찬스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보면 난 지동원이 분명히 그런 스타일도 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공격수는 골이다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공격수가 골은 맞지.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제 포워드 자리에서는 골 넣어준 게 맞는데 김신욱은 그러니까 김신욱이란다. 누가 써가지고. 그러니까 지동원은 그런 역할을 못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왜 자꾸 그걸 비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냥 뭐 벤투가 나는 근데 그런 유형보다 난 골키퍼 필요해 하면은 안 뽑으면 되지. 이제 10월달 이제 선수부터는 본인이 정말 100% 원하는 선수만 뽑는다면서요. 그때 알 수 있겠지. 그때 지동원이 뽑는다라고 하면 뭐 그런 역할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막 그때 안 뽑으면 아닌가 보구나. 그냥 골키퍼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근데 나도 내 감독이면 나도 황의조랑 뭐 지동원 있으면 저도 황의조 씁니다. 저도 어떻게든 황의조 살려가지고 쓸 것 같아요. 왜냐면 황의조가 뭐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그 라인을 지키는 상황에서 엄청난 그 약간 스마트한 스타일의 공격수라 쓰는 재미가 더 있고 좋은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황의조가 너무나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선발로 많이 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것 뿐이고, 우연찮게 조금 제 기준에
제 기준에 지동원이 그때 경기력이 좋았어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는 내 스타일 아니었고 첫 번째 경기가 너무 내 스타일이어가지고 나는 그날 지동원을 되게 좋게 본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지동원에게 좀 호의적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뭐라 했을 때도 계속 전 좀 좋아했던 편이었죠. 네. 근데 정당히 보겠지. 프랑스에 이제 석현진도 있고 황희찬도 전 톱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황희찬을 자꾸 사이드에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황희찬은 참 투톱으로 쓰기 너무 좋은 스타일인데 돌파도 잘해주면서 공간도 열어주니까 시간도 벌어주고 좋은데 우리나라가 투톱이랑 안 맞지 좀. 우리가 사사히 쓰기에는 미들이 너무 구리고 손흥민이 좀 더 올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뭐 손흥민 톱으로 쓰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내려간 손흥민은 그닥 매력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원톱이 우리는 항상 이전부터 많이 썼었고 우리나라가 백승호 이강인 백승호 얘기 잠깐 하자면 백승호는 사실상 좀 힘들죠. 그 레알 경기 때 서브로 들어갔던 게 참 좋긴 했었는데 백승호가 지금 상황에서의 좀 상황이 뭐 좋지는 않더라고요. 장윤수는 안 뽑아야지. 나도 뭐 더 이상 욕은 안 하고 싶고 그냥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손흥민이 내려가서 그 풀어주는 거 있는데 저는 손흥민이 그냥 더 많이 공격적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드필더 찾아야죠. 벤투가 해주겠죠. 벤투가. 남태희는 계속 중용받을 것 같냐고? 저는 일단은 그 임팩트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경기 때 남태희가 좀 더 보여줬으면 벤투도 그 베스트 11이 확고한 사람이라 확고한 양반이라 그 좀 진짜 점수 딸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경기가 남태희도 좀 별로였죠. 그러니까 남태희가 그 얘기 들어보면은 감독들 손도 많이 타는 스타일이고 감독 유형들도 참 이렇게 좋아하는 감독은 엄청 좋아하는데 또 안 쓰는 감독은 절대 국대에 안 뽑으니까 남태희가 좀 그런 왜 항상 대표팀 감독 바뀌면 들어와서 슈틸리케 때도 처음에 골 넣고 지금도 골 넣는데 항상 끝에 보면 중용되지 않는 선수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거는 본인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보면 끝에 없어. 끝에 이제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근호도 허정무 때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같이 쓰다가 막상 남아공 가기 전에 근호야 미안하다. 근호 울면서 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근호는 자기 스타일을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지고 더 좋은 선수 나가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국가대표. 아 이근호도 참 생각을 안 했네. 생각해 보니까 이근호도 아직 충분히 뛸만한데. 요즘 조금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아 이근호도 좀 생각 안 했구나. 예. 괜찮아. 그 멤버 보면은 우리가 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잘 인정받아서 올라온 선수들 있고 현재 부상인 선수들도 있고 손흥민의 반대짝을 누굴 시켜줘야 주냐가 중요하죠. 뭐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진짜 많은데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뭐 손흥민 같이 뭔가 해외에서나 아니면 자기 축구 이제 뭐 K리그 내에서도 확고한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 확고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선수가 사실 지금 대표팀을 생각해 보면은 뭐 손흥민이나 황의조 잘 모르겠어요. 황의조 그때 잠깐 뛴 거라 사실 생각해 보면 권창훈은 뛰는 거 봐야지 또. 이동국은 안 뽑히지 않을까요? 뭐 나이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4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데 이동국을 4년 뒤를 생각하면은 뭐 감독으로 코치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어? 왜 자꾸 이동국을 미우라 만들려 그래? 이동국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마흔이 넘어가니까 그 아무리 운동을 해도 얼굴에서 힘이 딸리더라고. 4년 뒤를 생각해야지. 김신웅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김신웅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확고해요. 스타일이 세 명의 공격수가 있다면 다 다르길 바래요. 저는 좀 그러니까 뭐 옛날에 앙이랑 트레제기를 보면서 막 영혼의 파트너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트레제기랑 델피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저는 좀 유형이 다른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그 유형이 다른 스타일이 투톱 쓸 때가 정말 재밌거든요. 옛날에 K리그 치면은 김신욱이랑 이근호 같이 울산에 뛰었을 때가 되게 보는 재미가 있어. 한 방 들어갈 때 특히나 김신욱이 공중에서 오는 볼을 소유해주면 이근호가 우다다다다다 달려가지고 그걸 이제 그냥 빵빵빵 날려주면 그런 시원한 맛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엔 진짜 투톱이 별로 없지. 라리가는 좀 많이 써요. 투톱을. 라리가는 다시금 투톱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고 뭐 바르셀로나나 레알 같은 팀들이 그런 투톱을 쓸 때마다 많은 팀들이 전파가 되잖아요. 근데 투톱이 재밌어요 진짜 쓰면은. 제일 약간 표준적인 포메이션이기도 하고 제일 하지만 그래도 그 포지션이 참 쓰기가 포메이션이 쓰기가 어렵죠. 근데 요즘에는 뭐 꼬마 뭐 바르셀로나 레알도 다 사사이를 많이 쓰니까 항상 돌고 돌죠. 뭐 돌고 돌. 쓰리백도 이제 결국에 돌다 다시 왔던 거니까 다시금 돌다 사사이가 오는 거지. 여튼간에 잠깐 빠졌네. 지루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또 축구 얘기하니까 축구 뉴스 하니까 할 얘기가 많네. 바르셀로나 얘기했었는데 눈이 왜 이러니. 무니르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니르는 이 보도에 따르면 티파니라는 나이트클럽 티파니 티파니 되게 이름 약간 있을 것 같아. 한국에도 티파니 나이트클럽. 궁금한데 검색해 볼까 잠깐만. 티파니 나이트클럽. 없네. 한국에는 없네. 이 티파니 나이트클럽에서 이 어디냐면 여기래요. 근데 나이트클럽이라고 생각해 이 정도면은 캬바레 아니에요? 아니 나이트클럽이 이게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저쪽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 여기가 이게 티파니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데 아 너무 이 조명이 싸구려 쓰라. 아나 이 보라색 조명 진짜 보라색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이 보라색 천지네 여기. 여기 핑크색하고 보라색 천지야 아주 그냥. 음. 이 티파니 나이트클럽에서 그 클럽의 스태프들과 자신의 파티 참석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해당 일행을 끌어내기 위한 싸움이 번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진술에 따르면 무니르가 계산하기를 거부했고 이에 티파니 나이트클럽의 운영진이 경찰을 불렀다고 말한 것이었으며 경찰이 도착하자 무니르가 마지못해 테이블에 계산 금액에서 890파운드 135만 원이 디스카운트 된 금액을 올려 놓았다라고 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였던 무니르가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로 옮겨갔고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면서 2013-14 시즌 UEFA 유스 리그에서 우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1군팀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달에 데뷔전을 치루었으며 2014년 9월 달에는 스페인 대표팀의 첫 승선을 하기도 했던 무니르가 대표팀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뛰기 위해서 자신의 제2국적인 모로코로 국적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피파와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다가 청원을 넣었으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한 채 그는 월드컵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무니르가 요즘 좋은 상황은 아니죠. 수아레즈의 서브로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무니르 선수를 좀 좋게 평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잠깐 이제 수아레즈가 장기간 좀 옛날에 월드 끝나고 물어가지고 계속 못 나온 그게 막 연장돼가지고 그게 이제 기록 뭐 연장돼 못 나왔을 때 그리고 수아레즈 뭐 부상당했을 때 나왔을 때마다 보여준 게 좀 나름 괜찮았는데 알카세르는 결국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갔고 무니르가 서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아레즈가 진짜 별로 안 좋거든요. 물론 수아레즈가 가끔씩 보여주는 번뜩임 아니면은 날카롭다 이런 거는 있지만 예전만큼의 골 결정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니르가 나올 만도 한데 항상 서브로 짝값만 뛰니까 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테고. 그래가지고 좀 사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못 나오더라고요. 네. 잘 못 나오지. 나오지만 정말 조금 나오니까. 요즘 약간 슬럼프예요. 항상 초반에 좀 그래 왔어요.
초반에 그래왔고 메시가 좀 이렇게 어시 좀 많이 해주고 뭐 그 전에 뭐 네이마르 있을 때는 네이마르도 많이 어시 해주면서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는데 쿠티뉴도 자기 코가 석자라 쿠티뉴도 고생 많이 해. 물론 본인이 거기서 뛰는 게 너무 즐겁고 우승도 하니까 좋겠지만 뭐 미드필더 갔다가 왼쪽에 윙포워드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갔다가 많이 해요. 네. 본인 좋대 그래도. 카카로님 지금 독일에서 보죠? 그죠? 독일 다시 갔잖아요. 돌아왔어요 다시? 음. 나는 맥주만 몰라요. 필라이트 마시잖아요 저. 그래서 여튼간에 뭐 문의료가 2천만 안 냈다가 135만 원 디스카운트 할인 받아가지고 네. 돈 냈대요. 벨기에 국적의 야누자이가 반월판 부상으로 2개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게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아킨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야누자이가 돌아오려면 아마도 2달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벨기에 대표팀 훈련 도중 팀 동료와 충돌로 불편함을 아는 채 복귀를 했고 검진 결과 반월판에 약간의 손상을 보였습니다. 이거 덕배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야누제가 당분간 개인 치료 때문에 뭐 못 나올 거라고 말했는데 그때 덕배랑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뭐 반월판에 조현우가 다친 부상. 잘해요. 레알 소시다드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선수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 야누자는 자신의 주전 자리를 꿰찼고 잘해. 8번일 거야 아마 팀에서. 잘해요. 네. 소시다드가 전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근데 머리를 참 진짜 아, 저 머리 보니까 생각났다. 구하라. 구하라 남자친구랑 그 원반지 한 거. 원반지 했다고 나왔던데? 남자친구랑 뭐 길거리에서 한판 했나봐요. 구하라 힘이 좋아가지고 남자친구랑 1대1로 싸울 생각을 하냐. 대단한데. 아니 내가 그 책에서 읽은 건데 예전에 그 중세 시대 때는 그 부부싸움 하면은 최종적으로 남편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한숨만 쓰고 여자는 이제 다 써가지고 싸워가지고 진 사람은 뭐 사형시킨다는 뭐 그런 것도 봤는데 여튼간에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 결투를 한 거니까. 아 나 사진 봤어요. 남자친구분 잘생겼더라고 되게. 그 1대1로 싸울 생각 안 하는데부터 여자들이 진짜 막 화가 많이 났나. 모르지. 아무리 이뻐도 성적이란다. 성격이 안 좋으면 못 만나는 거지. 캐러거가 레시포드는 자신의 그 포텐이 터지려면 맨유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이미 캐러거는 레시포드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맨유를 떠나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무리뉴가 현재는 루카쿠를 더 선호하고 있고 캐러거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시포드의 잠재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탑6 밖의 팀에서 꾸준히 출전할 필요가 있고 루카쿠가 레시포드 앞에 있으며 루카쿠가 거기 있는 한 레시포드가 그를 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 있으며 레시포드는 루카쿠가 첼시에서 있었을 때 에버튼으로 이적했을 때의 마음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며 그는 결국 맨유를 떠나야 할 것 같고 맨유의 센터포워드가 될 만큼의 충분한 자질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나도 레시포드가 톱에서 뛸 때가 그 아직도 기억나네. 왼쪽 오른쪽 그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라인 브레이킹 하면서 이제 끊어먹는 슛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진짜 스피드로 질주해버려가지고 넣었던 골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레시포드는 항상 그거 그 뭐랄까 꼬리표 떼야 돼요. 설렁설렁 뛴다는 꼬리표. 저 나이 때 그러니까 그 어리니까 많이 뛰어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어리니까 많이 뛰어야 돼요. 저 때부터 저렇게 병정 축구 하면은 안 돼. 저 때는 뛰어야지. 저 때는 막 체력이 막 남아 돌 텐데 너무 좀 그래. 저 때는 좀 뛰어야 돼. 저 때는 진짜. 그리고 약간 그 뭐랄까 좀 맨유의 안 좋은 분위기를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유의 예전에 좋았던 분위기 선수들끼리 옛날에 내가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퍼디난드가 리즈가 망해서 맨유 갔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리즈가 망해서 간 거 아니야. 망해서 첫 훈련 때 가서 그냥 훈련장에서 말 그대로 훈련장에서 연습 훈련 하는 거야. 이제 미니 연습 훈련 하는데 퍼디난드가 이제 그 로이키랑 같은 팀이 있었는데 그냥 연습하다가 그냥 볼을 좀 돌리려고 뒤로 백패스했는데 퍼디 그 로이킨이 그 자리에서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경기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우리끼리 말하자면 막 이런 미친 끼야 하면서 네가 여기서 패스하면 어떡하냐고. 네가 여기서 한번 패스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전진 패스로 상대방에 골 넣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이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퍼디난드가 그 얘기했을 때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로이킨이. 그러면서 속으로 괜히 왔다. 진짜로. 여기 미친놈 있구나. 정말 괜히 왔다. 이 생각했대요, 진짜. 왜냐면은 실제 경기도 아니고 이 연습 경기에서 백패스 한번 한 건데 안 좋은 욕은 다 하고 네가 이거를 한번 백패스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뭐랄까 미래지향적인가 되게 그래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좀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니까 불필요한 백패스는 오히려 팀의 분위기, 그러니까 리듬감만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계속 전진 패스로 나가야지 뒤로 돌리는 거는 그걸 받는 선수도 다시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걸 보고 있는 팬들은 짜증나고. 좀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 그러니까 약간 로이킨도 그냥 퍼디난드에게 한번 충격적인 요법을 한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의미 없는 백패스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약간 뭐랄까 좀 아마 어쩌면 그 행동을 원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로이킨이 두에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 그때. 두에이가 그거 한번 욕먹고 나서부터 완전 마탱이 가가지고 그때 셀틱 떠나게 된 거 아니에요. 전설의 두에이. 그 경기 같이 나왔거든. 로이킨이랑. 두에이 아직도 떼요. 중리그에서. 이분이 그때 거야 아마. 잠깐만요. 이 다음 소식은 영국 BBC에서는 로마 팬이 안필드에서 폭행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마와 리버풀 간의 준결승을 앞두고 리버풀 팬을 폭행한 이탈리아 축구 팬이 자신의 폭력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21세 필리포 롬바로디는 4월 24일에 그룹 소속으로 불법 폭력을 가했거나 협박을 했다라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그는 안필드 바깥에서 폭행을 당한 53세의 션 콕스를 심하게 인체에 해를 가했다라는 것에는 부인을 했습니다. 현재 그 폭행을 당한 콕스는 그 당시 안필드 바깥에서 폭행을 당했고 심각한 머리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는 3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이고 콕스에게 들었던 청문회에서 대리인이 말하길 콕스는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왔으나 그의 컨디션은 지금 현재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로마의 서포터 시스코라는 사람은 그 폭행에 가담했던 다른 사람이 먼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폭행 혐의를 시인한 뒤에 징역 2년 반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년 반이어서 그 현실징역. 그래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저도 이제 서포터를 했었죠. 그랑블루. 지금은 이제 그랑블루라는 개념보다는 프렌테 트리콜로로 더 이제 넓어졌으니까 서포터라는 개념이 그냥 축구 팬, 수원 팬 이런 느낌인데 그 좀 강성의 느낌이 있어 사람들이. 어디 가나. 어떤 사람들은 즐기러 가는 사람이 정말 있는데 어디는 정말 내가 경기장에서 욕을 해야지 멋있는 거야. 내가 경기장에 욕을 해야 우리 팀 선수나 상대팀 선수가 잘 알아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좀 몰상식한 거죠. 네, 진짜. 정말로 어디 그냥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그러면 이해를 해요.
술자리에서 그러면 그냥 그래 뭐 지들 술자리에서 뭐 축구에 대한 뭐 열정을 내 뿜는 거야 뭘 할 수 없겠지만 그 진짜 가족 단위 아니어도 커플로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끼리 어린 학생들끼리 오는 사람들 많아요.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굳이 그런데 가가지고 뭐 눈가를 파버리겠다느니 먹물을 먹겠다 먹물 눈에 있는 먹물 왜 먹냐 대체? 어? 그러니 뭐하러 하냐고. 야, 적당한 안티코를 만들어서 안티코를 하든가 하면 되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수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경기장이나 다 있어요. 야구장, 축구장. 근데 농구장은 사실 많이 안 가봐가지고 이따부터 말 못하겠고 배구장도 가보긴 다 가봤는데 근데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제가 분명히 다 들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어디가나 있어. 근데 그게 소수고 일부지만 있다라는 건 맞아요.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뭐랄까 사회 자체가 그런 게 얘기했을 때 좋게 얘기하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선 안 할게요라고 좋게 얘기해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이면 좋은데 그걸 또 말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피해자가 또 나오니까 사람들 참고 보지만 그거는 본인의 열정을 내뿜는 동시에 다른 축구 팬들을 경기장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커뮤니티 가면은 아 왜 축구 팬들이 축구장에 안 오냐? 왜 K리그는 관중이 없냐? 이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 100% 진짜 농담 아니고. 아 진짜라니까. 아 100%야. 그러니까 욕설 같은 건 좀 자제하시고 충분히 좋은 말로도 항의할 수 있지. 아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거 반칙이지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걸 굳이 그리고 꼭 하고 싶으면 아 이거 개반칙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아 짜증날 때 아 개 짜증나 이렇게 할 때. 개열받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만 붙이라고. 그럼 개반칙이지 이렇게. 차라리 욕은 하지 마시고. 원래 은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쓰다가 안 쓰기가 좀 어려운 거 아는데 좀 좋은 문화도 왜냐면 지금이 사실상 좀 야구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야구가 타깃이에요. 지금 야구는 뭐래도 지금 야구는 사람 많으면 이거 사람 이거 개 돼지 아니야? 지금 야구장인가? 이렇게 욕먹는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축구가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정말 좋은 문화 그리고 이게 좀 이 뭐랄까 관심이 좀 많아졌을 때 이거를 잘 살려가지고 일본 정도의 인기만 얻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본은 야구도 인기 많고 축구도 인기 많은데 정말 이 뭐랄까 이 절호의 찬스를 조금이라도 좀 써먹어야지. 야구는 내가 지금 뭐랄까 야구는 매일 스포츠 뉴스 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 포털로 가면은 전체가 나오잖아요. 매일 나온 뉴스가 야구장에 관중 없다. 매일 나와 정말. 근데 그게 관중 없다 하면은 진짜 있어도 없는 것 같거든요. 설령 와도 없는 데 찍으면 없는 줄 알아 사람들은. 그거 기사 안 봐요. 만약에 그 기사 보면은 아 뭐야 이만큼 관중 왔네 이게 써 있는데 분명히 써 있는데 그 제목만 보고 아 이제 야구 인기 없구나 안 가겠다 이런 생각 드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야구보단 축구를 더 좋아해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축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야구는 잘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진짜로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하지. 나 풋살 안 하거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문환 효과로 인해서 부산 경기 예매율이 5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과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으로 관심이 생긴 축구팬들이 구덕 운동장을 찾으려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번 주 주말에 부산과 부천전의 홈 경기장 분위기도 좀 더 활기차게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16일날 경기에서 김문환 컴백데이로 정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문환을 위한 환영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김문환을 만나고 싶은 팬들을 대상으로 미니팬 미팅과 김문환을 이용한 기념품 판매, 친필 사인 유니폼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보면은 친필 유니폼 사인 이 판매 유니폼 사인 판매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승우가 처음에 베로나 갔을 때 이탈리아 베로나 갔을 때 그때 내가 이것저것 정보를 좀 알려드려야 돼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유니폼은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승우 사인 유니폼은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을 어렵게 받지 말라 이거지. 니들 5만 원 더 내면 우리가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주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나름 뭐 베로나 인기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 신기했어요. 그 되게 좀 그 유니폼 판매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한정 수량이야. 그것도 무조건 5만 원 내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한정 수량으로 딱딱 넣어가지고 빠지는 게 그 카운트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했어요. 옛날에 부산 제가 처음에 축구가 좀 고급지다라고 느낀 건 부산이었어요. 대우로얄즈 기억하실 거예요. 제 나이 때 제가 30대 중반인데 제 나이 때 축구 좀만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때 막 안정환, 뚜따, 마니치, 뭐 신범초 골키퍼, 김현수 수비수 막 진짜 그 뭔가 그 멤버도 좋았고 그 대우로얄즈가 가지고 있는 로얄즈 말 그대로 레알 아닙니까 레알? 그 다음에 그 엠블럼 약간 유럽틱한 엠블럼 약간 옛날에 막 그때 막 코끼리 유공 막 이러고 있다가 뭔가 로얄즈 이러니까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때 관중도 많았고 아무래도 안정환 빨이라고 봐야겠지 말 그대로 안정환 빨이라고 봐야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인기도 정말 참 많았고 안정환 팀이 맞아요 제 기억에는. 물론 그 좋은 이제 고참 선수들도 있었고 좋은 그 멤버도 많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정환 팀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페루자 가기 전까지 그 안정환이 한창 떴을 때부터 8번 달고 뛰었죠 그때 안정환이 전무후무한 정말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어 그런 생머리 장발의 생머리를 그 휘날리면서 마니치 그때 좋았지. 마니치가 약간 동유럽 그때는 이제 또 동유럽 선수들이 오긴 오지만 퀄리티 있는 선수가 그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동유럽 선수. 왜냐면 걔네 오고 싶은 마음이 없지. 걔네들은 다 유럽 가고 싶어 했지. 그때는 이제 동유럽 하면 유고라는 느낌이 더 강했으니까 지금처럼 막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큰 연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샤샤도 잘했고 그래서 많이 데려왔는데 실패한 선수 많았는데 그래도 마니치는 참 잘했어. 마니치도 막 머리 장발에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마니치가 그렇게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섹시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지. 데니스는 러시아 선수고 물론 뭐 한국 국적 땄지만 다시 러시아 국적 땄어요 결국에는. 그때가 부산이 인기가 제일 많았을 때 정말 그때 여성 팬들이 정말 많았다고. 안정환 보러 왔다가 그런 거 있잖아. HOT 보러 갔는데 막 장우혁이 멋있더라, 문인준이 멋있더라 갔는데 자기는 이지원이 좋은 거야. 근데 이지원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제일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리미티드함을 좋아하는 여성 팬들 많았어요. 안정환 보러 갔다가 다른 선수한테 꽂혀가지고 다른 선수 막 응원하고 막 그런 경우 많았지. 그렇다 보니까 이 여성 팬들을 잡으면 여성 팬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입소문이야. 남자들은 입소문을 아무리 내도 안 가요. 야 우리 가자. 우리 뭐 축구 보러 가자. 남자 나 게리가 안 가. 이러지만 여성들은 갈까? 재밌어?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여성 팬들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라고. 남자들은 안 가. 돈도 안 써봤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말지. 근데 여자들은 막 이거 이쁘다 저거 이쁘다 팬시 사고 이거 사고 하다 보니까 유니폼 사고 그런 맛이 있지. 그때 인기 진짜 많았죠. 전 그때 축구가 제일 재밌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2000년대 그러니까 한 2005년부터 2005년 한 2010년까지가 나한테 제일 재밌었어요. 김호 감독 그 마지막 세대와 차범근 세대가 들어가면서 그 뭔가 정말 강했던 수원의 느낌이 난 그때가 제일 재밌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좋은데 그래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 초반은 그 르네상스 시대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국, 안정환, 고종수 해가지고 서로 TV에 못 나와서 안 다렸던 그러니까 뭐 안정환은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인가 그거 막 뮤직비디오 나오고 그 고종수는 홍경민 뮤직비디오 나오고 이동국도 막 계속 막 CF 찍고 하다 보니까 그 세 명이서 서로 막 TV에서 부르니까 이게 더 효과가 미칠 거 아니에요. TV까지 나가니까.
안중한 꽃보다 남자 찍지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점점점 그리고 다 국대급이잖아. 이게 한 명이라도 국대급이 아니었으면은 사실 좀 그랬을 거예요. 아 얘는 국대 못 가네 했는데 이게 세 명이 다 국대를 가니까 이게 막 진짜 방방방 뜨는 거야. 분위기가 진짜 방방방 떠가지고 인기가 완전히 그때 터진 거지. 팬덤이 생겨가지고 우리 오빠가 더 잘해. 우리 오빠가 분데스 갔다 왔어. 그 이동국 그 브레멘 갔다 온 거 망했지만 6개월 갔다 온 거. 우리 오빠 독일파. 우리 오빠는 이탈리아에서 모퍼가 오고 있어. 우리 오빠는 뭐 세계 그 뭐야 올스타전 그 거기 나가는 사람이 야 고동수 서로 이게 막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있었단 말이에요. 막 진짜 이동국도 게다가 월드컵 갔다 왔으니까 그 팬덤이 컸지 진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매우 대전보다는 컸죠. 왜냐면 이게 남성 팬이 싸우는 거랑 여성 팬이 싸우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 팬덤이 어마무시했지. 근데 그때는 또 왜 축구가 인기 많았냐면 각 팀마다 국가대표급의 에이스 선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축구만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이 팀이 진짜 못하는데도 왜 그 어디야 감사형 영화 봐도 걔 있잖아. 타자 한 명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나마 좀 유명한 애. 그런 것처럼 그나마 그 팀을 대표할 만한 국가대표급의 선수가 한두 명씩 항상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 인기가 많고 대전도 인기가 많고 전북도 인기가 많고 다 이랬어요. 이랬단 말이야. 그때가 좋았지. 그때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K리그 올스타전 보면은 잠실구장이 꽉 차가지고 여기는 대전 팬, 여기는 수원 팬, 여기는 안양 팬, 여기는 부천 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팬덤이 다 따로 앉아가지고 그 콘서트 같이 인기가 그렇게 있었다고 그때는 진짜로. 근데 다시는 안 오죠.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뭐랄까 좀 K리그가 많이 하향세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팬덤이 생겼을 때 좀 좋아할 만하면 자꾸 해외로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만 잘하면 해외 가라고 다 부추기잖아요. 나가라고. 뭐 지동원, 윤석영, 그다음 뭐 박주영, 기성용, 이충용 다 이제까지 막 그 K리그 그나마 있었던 선수들 중에 조금만 잘하면 다 유럽 가라고 등을 떠미니까 선수들도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맞고. 그러니까 스타가 계속 나가니까 스타가 수급이 돼야 되는데 수급이 안 돼. 왜 수급이 안 되냐면 언론에서 뭐 좋게 평가해주고 안 해주고 논외예요. 결국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스타가 결국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승우가 인기 있는 것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니까 인기 있는 거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공격수가 잘해야지만 나는 그 리그가 게다가 한국 선수가 잘해야지만 그 리그가 인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주영이 나는 아직도 기억해. 그 박주영이 진짜 그 박주영의 힘이야. 박주영 그 어린 나이에 아마 김도훈 황선홍 기록이었나? 연속골 기록? 그래가지고 그때 상암에 5만 명이 왔어요. 5만 명. 풀로는 못 채웠지만 박주영의 그 머니 파워, 그러니까 네임드 파워가 진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 내가.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아 정말 골을 넣는 한국 선수가 있다라는 게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인기 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라면 K리그가 인기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했지. 박주영 지금도 서울에 있지. 황선 기록이 맞을 거예요. 연속골 기록. 근데 아마 타이였나? 그때가 막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 타이언지 뭐였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좋은 상태에서 진짜 박주영의 힘으로 5만 명 간 거지. 그리고 서울이 아무래도 정말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휴일에 이게 좀 TV에서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진짜 안 갈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막 그러면 우린 게리가 안 봐 하지만 일반적인 라이트 팬들은 오늘 경기 있는데 날씨 좋은다면 가볼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진짜 TV에서 뉴스에서 때려주면. 그러니까 뉴스에서 어떤 호전적인 방송이 나오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뉴스 그 지상파에서 옛날에 백종원이 마리텔에서 30초인가? 그게 몇 억이래요. 몇 억. 그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시간대 이렇게 시청률이 잘 나오는. 근데 거기서 백종원이 자기 가게와 홍보한 것도 아니고 소유진 뭐 사랑한다고 했던 그 멘트를 했기 때문에 더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지금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대 이제 좋은 시간대에 스포츠 뉴스에서 그런 걸 말해주면 사람들 많이 온다니까. 물론 지금은 좀 뭐 그만큼의 캐리가 인기 없다는 건 당연히 인정하고 하는데 그래도 다시금 지금이 붐이 이를 수 있는 이 흐름을 타야 돼. 이 파도를 타가지고 나중에 빠져나가더라도 이 파도가 서서히 잔잔해져서 빠져나가더라도 반이라도 건질 수 있게 반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그게 다 재산이잖아요. 옛날에도
생각해봐. 옛날에 그 르네상스 시절엔 K리그 평균 관중이 수원이 막 2만 5천 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다 어디 갔냐고. 그 축구 보던 사람들, 다 K리그 관심 있던 사람들 다 사라졌어. 옛날 천안 일화, 울산 현대는 막 트랙까지 내려가서 경기 보기도 했었고 포항도 막 이랬는데 그런 어르신분들 다 가슴에 묻고 산단 말이야. K리그 봤던 거. 근데 다시금 경기장에 한번 갔기 때문에 예전에 가봤기 때문에 끌어오는 것도 그나마 좀 쉽죠. 네. 그래서 이번 진짜 아시안컵 때까지 이게 K리그에서 좋은 분위기 그래서 이 AFC도 지금 한창 분위기 탔을 때 좀 잘하면 좋은데 좋은데 그래 수원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생각이 드네요. 응원 문화도 중요하지. 응원 문화가 안 중요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뭐 보통 야 응원은 뭐 따로 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야구장의 응원가는 부르기 쉽고 알수가 쉽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응원가를 채택하는 게 좋죠. 막 그 뭐랄까 데스파시토 같은 수원으로 말하면 난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옛날에는 수원도 전광판에 가사 같은 거 써줬거든요. 노래 부를 때.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그치 부르기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나이 먹고 그래도 젊은 그대 같은 거 있잖아. 옛날 거라도 그냥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좋아해. 그냥 그냥 아주 쉬운 노래 한두 곡 그 서포터곡 부르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노래 저작권 사와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브레인 노래 같은 거 수원 서포터 노래를 바꿔가지고 할 때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야구장이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노래방, 큰 노래방. 그러니까 같이 부를 수 있고 같이 호응할 수 있고 그런 느낌. 야, 그런 느낌을 축구에서도 매번은 아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들 싫어하겠지만 저는 플레이오프파예요. 난 플레이오프 좋아해요. 나는 플레이오프가 물론 승점제가 제일 정당하고 명확하고 좋은 거지만 난 승점제가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 이제 밑에 있는 팀들은 승점제 그 승강 플레이오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6위 팀이 1위 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은 그 재미 보는 거 아니에요? 플레이오프는 사실. 항상 말하지만 제가 플레이오프를 응원하는 이유는 지금은 꾸준하게 리그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인기가 없어. 근데 플레이오프 하면은 리그 1라운드부터 마지막 플레이오프 할 때는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플레이오프 할 때는 사람들이 가 보러. 그래도 그 보는 맛 쫄깃함 1, 2차전 그 맛이죠. 뭐 지금도 플레이오프 안 해가지고 따로 뭐 재밌다고 생각 못 하겠어요. 그래 플레이오프라도 보라는 거야 내 말은. 플레이오프라도 보는 게 낫지 지금은 다 안 봐요. 다 안 봐. 난 수원이 평균 관중 10,000명 내려갔을 때부터 플레이오프 파였어요 진짜. 옛날에 포항이 한번 우승을 했기 그런 식으로 우승을 해가지고 여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플레이오프가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플레이오프 때 포항이 그때가 슈뱅크 있고 포항 파리아스 감독 있을 때 그때 진짜 막 꺾고 올라가가지고 결국 우승했을 때 성남 해가지고 우승했을 때 그런 짜릿한 맛이 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다음 소식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인데 유벤투스가 캐디라와 이제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021년까지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캐디라가 좋은 선수냐 아니냐 물어보면 무조건 좋은 선수지. 무조건. 유벤투스 선수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지. 근데 저 나이 때 저 부상을 달고 살고 그런데 그리고 경기력도 사실 유벤투스 경기력 보면은 그닥 얘가 그 정도인가?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이 감독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 이 분명히 실력 있겠지. 얘 레알에서 뛰던 앤데 심지어 그리고 유벤투스 뛰던 앤데 근데 모르겠어요. 네. 그냥 했다고. 나는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얘랑 재계약할 때마다. 아니 엠레전 있는데 엠레전 잘하거든요. 둘 다 생각해보니까 둘 다 독일이네. 관심 없으니까 넘겨야지. 시미오네가 인터뷰에서 레알의 쿠르투아를 언급하면서 현재 쿠르투아의 폼이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왔을 때는 선발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약간 디스를 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가 쿠르투아를 디스했습니다. 쿠르투아는 8월 8일 잉글랜드 클럽인 첼시에서 레알로 합류했으며 쿠르투아는 2011년에 아틀레티코 임대를 계기로 라리가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의 전 감독인 시메오네가 말하길 쿠르투아를 적으로 만나서 실망스럽지 않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현재로 보았을 때는 쿠르투아보다는 오블락이 훨씬 더 나은 선수이며 그가 우리 팀에 있었다라면 절대로 선발로 나올 수는 없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블락이 이 월드베스트 골키퍼 후보에 명단에도 없다라는 것은 좀 너무나 애석하다, 좀 이상하다 라고 말하며 오블락은 자신이 봤을 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오블락은 사실상 우리가 오블락 정말 잘하지, 와 대박 막 이랬는데 하긴 오블락 항상 못 들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상복도 없어 별로. 참 그러니까 뭐 선정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난 오블락 이름 멋있는데? 카리오스는 자신이 현재 리버풀에서보다 베시타스에서 여성 팬이 더 많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카리오스가 말하길 현재 자신은 터키 보스포러스 바다를 사랑하고 있고 자신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 했었는데 이렇게 뭐 이루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한 영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팬들이 없었고 정신병자네. 그짓거리를 하는데 팬들이 있기 바라는 거야? 또라이 보면은 이곳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여성인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여성 팬들이 많으며 이스탄불에서는 후아유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내 손절각이다. 손절했지 내가. 이스탄불에서는 길거리에 나가 있을 때마다 누구든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사진을 같이 찍고 싶어 한다라며 현재 터키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누리든지 말든지 뭐 거기서 평생 있어라 진짜. 이상하네 보면은. 별하나니 추억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다시 오지마 제발. 아니 내가 그런 걸 봤어. fem코에서 뭐 리버풀이 선수를 버렸네 많이 하는데 아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정말 꼴보기도 싫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게 버린 거라고 하면 버릴게요 진짜. 아니 그거를 그짓거리 했는데 어떻게 데리고 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막 대우 얘기를 못 누가 오는데 얘기를 못 들으니 그걸 왜 얘기해 줘야 돼? 왜?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나는 카리오스가 고생한 거 알아요. 미뇰레 밑에 있을 때도 분명히 속이 탔고 자신을 불러줬기 때문에 클럽이 써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써줬잖아요. 결승 보내줬잖아. 얘도 잘했지 그때까지. 근데 그 결승에서의 행동은 누가 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얘가 한 거예요. 지가 그 벤제마 무릎 정강에다 던진 거 아니야. 뭐 누가 거기 던지라 해? 누가 들어갔어? 안 해? 얘한테? 지가 던진 거 아니야. 어떻게 해 그걸? 지가 그거 그거 먹히고 다 떨어지는 거. 베일골이야 뭐 어쩔 수 없지. 베일골 가지고 뭐라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베일골은 그거는. 버닝스터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초저녁에 치킨 소맥 달리다 왔는데 술이 다 깨네 크크크. 다 깨져. 아니 진짜 나는 똑같았어요 클럽이랑. 다시 기회 주면 그게 좀 뭐랄까 충격이 됐겠지. 다시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뭔가
실수하지 아니라 하겠지 하는데 그 움짤을 나한테 한 30명이 보내줬어 진짜. 그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알까는 움짤. 나 근데 그거를 30번을 보니까 싫어지더라고. 정말로. 한 번 봤으면 몰랐을 텐데 그걸 30명이 보내니까 볼 때마다 짠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더 싫어졌어. 싫었는데 더 싫어졌어 진짜. 이것도 이 기사도 한 20명이 나한테 보내줬다니까. 이거 네이버에 있어요 뉴스가. 그걸 캡처해서 다 보내주더라고. 본다 다 알아서 본다. 씨. 얘기 안 해도. 다음 소식은 올 여름에 휴가 후에 100kg가 돼서 복귀에 모두를 당황케 했던 발로텔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에 다시금 차출되었던 마리오 발로텔리는 지난 여름 휴가를 지나치게 즐긴 나머지 100kg가 되어 니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얼굴 보면은 살이 두턱이야 지금 봐봐. 이탈리아가 폴란드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둠에 따라 그에게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만치니는 1대0으로 패배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그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 이탈리아 감독인 아리고 사키는 말하길 축구에서는 발보다 머리가 중요한데 발로텔리는 발도 머리도 별로라고 말을 했고, 또한 이제 이탈리아랑 붙었던 폴란드 축구협회 회장인 지비 보니에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라면 자신의 원래 이제 발로텔리의 표준 체중보다 15kg나 초과한 선수는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경기에 뛸 준비가 전혀 되어 보이지 않아 보였던 선수였다라고 말하며 이탈리아가 왜 발로텔리를 경기장에 내보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르키포는 다른 팀 동료들보다 2주 늦은 7월 17일 날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발로텔리 몸무게가 100kg에 달했다고 주장했으며 구단 내부 직원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당시 마르세유와 발로텔리와의 이적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로텔리는 니스로 돌아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발로텔리가 그 리강 마지막 경기에 사고 쳤나봐요. 그래서 리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까지 뛰지 못할 거니까 2주의 휴가를 더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더 줬대요. 근데 이제 뭐 그를 이제 자신이 못 나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고, 그의 몸 상태는 감독인 현재 니스 감독인 패트릭 비에이라를 대단히 분노케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현재 그는 새 감독인 비에이라와도 매우 껄끄러운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저스를 얘를 리버풀에 데려왔을 때 내가 로저스를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지. 또라이에요 또라이. 또라이고 정신병자고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선수로서는 성격이 좋아? No. 축구를 잘해? No. 아니 심지어 에메리 같은 경우는 아스날 오자마자 야 니들 다 죽었어. 니들 주스 먹지마. 그리고 니들 3일마다 한 번의 간격으로 체지방 잴 거야. 체지방 늘어나면 니들 다이어트 해야 돼. 무조건. 선수의 최고의 체지방률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올라간다. 그럼 무조건 운동 따로 그렇게 시킨다고 한대요. 뭐 그러면 베일이 제일 좋지. 고기 안 먹으니까 뭐 풀떼기만 먹잖아. 여튼간에 요즘 감독들은 그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수를 관리하려고 하고 꾸준한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발로텔리가 잘하는 건 딱 하나예요. PK. PK는 인정합니다 솔직히. 아 진짜 PK 진짜 무심하게 차는데 잘 차. 그리고 뭐 디딤발도 별로 안 가. 그냥 거의 뭐 제자리에서 찬다고 봐야지. 아 PK는 잘 차. 그건 인정합니다. 다른 걸 모르겠는데 진짜 PK만큼은 거의 탑급이에요 진짜. 뭐 놓친 거 딱 한 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 눈에 매가리가 없는 거지. 눈에 초점이 갔어. 골키퍼들이 보면은 보통 선수들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눈에 초점이 없어요. 뭐 먹을까 아니면 뭐 누구 때릴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초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읽지를 못할 골키퍼 절대 못 읽어.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을 보면은 뭐 저게 사람 눈인지 뭔지 몰라. 보면은 몰라. 모르는 거지. 아니면 얘 정신 나가려니까 눈을 뒤집어 깔 수도 있어. 흰자만 보이게 할 수도 있어. 또라이라. 옛날에 그거 하는 거 알죠? 옛날에 왜 우리는 아니고 저 어렸을 때는 눈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쌍꺼풀 막 뒤집어 까가지고 눈이 흰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나가느라.
그거 몰라요? 그 이게 눈을 살을 뒤집어 까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흰자리 이렇게 하면서 윗꺼풀 뒤집는 거. 언더테이커 스타일이긴 하지. 근데 그게 좀 더 극혐이에요. 한국에서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지. 리버풀의 8월 이달의 선수는 반다이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상 인터뷰로 말하길 리버풀이 현재 너무 잘하고 있어서 기쁘고 자신이 팀에 기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행복풀의 느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반다이크를 이마천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팀이 어떤 돈을 쓰던 저도 할 말이 없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저도 이제 다른 팀 선수 보면서 막 쟤 비싸 이렇게 말한 거 있는데 그래도 참 나는 히피아 하만 이후로 수비가 한 번도 마음에 들었던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크리텔도 아게르도 그냥 그냥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안 좋았으니까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 좋게 보일 수가 있나. 근데 성적 좋으니까 좋게 보일 수밖에 없지. 그 선수들의 뭐 실력 설령 좋았던 선수들이었어도 뭐 그냥 그때의 리버풀에 뛰었던 수준의 좋은 선수라고만 봐야겠죠. 그 선수들이 반대급처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냐 물어보면은 고마운 선수긴 하지. 고맙고 감사하지만 선수에 대한 평가는 고마움과 감사함에 더 플러스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마팁이 자주 부상당하니까 정말 고메즈가 잘 맞을 수 있고 요즘에 고메즈 잘해. 솔직히 말해서 요즘 고메즈 잘해요. 진짜 고메즈 백업 들어와 슬라이딩 날려주고 하는 거 보면은 커팅해주고 하는 거 보면 요즘 고메즈 좀 괜찮아요. 로브랜드 모르겠어. 로브랜드 뭐 지금 뛰는 걸 못 봤으니까 부상당하고 나서. 고메즈 잘해주고 있죠. 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이제 선수가 없으니까. 마티프가 있긴 한데 몸이 안 올라고 하니까. 마티프 부활하겠지. 마티프 공중볼이 정말 좋은 선수라 필요해요. 아무튼 이마천 맞아요. 네. 패가 없지 리버풀. 연승인 팀들이 있어요 지금. 리버풀 레전드 보러 가냐 안 간다니까. 나 롯데타워 그 뉴스에서 막 그 죽는다고 해가지고 안 가요. 네. 1층에서 만나요? 1층에서 만나야지만 갈 거예요. 도망가기 쉬우니까. 1층에서 못 만나죠. 엘리베이터 타야 되죠. 안 가요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의 퀴르자와는 등 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현재 PSG의 수비수인 왼쪽 수비수인 퀴르자와가 9월 12일 요추 추간판의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며 정형외과 교수인 파르칼에 의해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의 회복 기간은 수술 이후 부상 부위에 차도에 비추어 정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원래 등 수술은 허리랑 등 수술에 이어진 거는 찾기 어렵대요. 원래가 좀 찾기가 어렵고 골치 아프고 그리고 막 이게 차도가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쓰지가 않고 선수는 괜찮았는데 뛰다 보면 또 아프고 그럼 나오고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뛰다 보면 또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등 부상이 제일 좀 그지 같죠. 부상 중에 진짜 사타구니랑 애매한데요. 그쪽이. 란지니가 웨스트햄에 복귀를 했습니다. 마누엘 란지니는 무릎 수술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웨스트햄 훈련장으로 복귀를 했으며 란지니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훈련을 하다가 심각한 무릎 인대 부상을 당했고 6월 달에 수술을 위해서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란지니는 바르셀로나에서 3달간 있었고 그 유명한 스페인 의사가 있대요. 이 축구 선수들을 관리해주는 이 의사가 있는데 이 라몬이란 사람에게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그의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 런던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 보고 싶어 했죠. 프리미어리그 팬들도 꽤 있는 선수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패서가 되는 선수였는데 얘가 있었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유명한 사람도 많지 뭐. 독일은 우리가 많이 갔지. 우리나라에서. 약간 뭐 우리나라 약간 그쪽이랑 커넥션이 좀 있다던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갔죠. 우리나라 국적에 있는 선수들이. 뭐 이용도 옛날에 뭐 탈장 같은 걸로 독일 갔다 했고, 옛날 박지성도 차두리도 기성용도 부상했을 때 다 독일 갔어요. 그 미넨에 있던 그 사람도 유명하고. 말씀하신 펩이랑 안 좋았지만. 왜 치명적인 표정이냐? 네빌은 만약 포그바가 맨유에게 헌신하지 못한다라면 맨유는 그를 파는 게 맞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빌은 말하길 포그바는 재능이 있는 선수인 건 맞지만 저는 자신은 더 많은 일관성과 리더십을 포그바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이며, 팬으로서 솔직히 말하자면 클럽보다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폴 포그바가 다른 곳에서 경기를 하고 싶다면 그를 내보내는 게 낫다라고 말했으며, 그가 나간다고 해도 맨유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고 그의 이탈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포그바에 대한 약간 기대감 그리고 또 실망감을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 난 이 바르셀로나 오면은 진짜 욕할 거야 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선수. 모르겠어요. 남의 선수니까 뭐라 하고 싶지 않은데, 뭐 비싼 거 아니고 떠나서 그냥 난 포그바 뛰는 거 보면은 가끔은 진짜 어떻게 저런 패스를 날릴 수 있지? 백스핀으로? 참 내가 봤을 때는 스콜스 위에 보지 못했던 약간 맨유에서 퀄리티 있는 패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어쩔 때는 쟤 왜 저러지? 그럴 때도 있으니까 진짜. 그냥 짜증 부리는 건가? 아니면 뭐 태업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자기 분위기적으로 되게 많이 축구를 대하는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좀 열심히 뛰고 싶은 날은 정말 열심히 뛰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데, 뭐 좀 그냥 기분이 안 좋고 하면 그런 날은 막 설렁설렁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비달 보면서 느꼈는데, 비달이 유벤투스 있던 시절이면 비달이 얼마나 많이 뛰었겠냐고. 지금도 31살 먹어가지고 그렇게 뛰는데, 그러니까 얘가 잘할 수밖에 없었어. 그 진짜 피를로가 먼저 공간 활용해주면 비달이 앞에 막 쓸어주고, 얘는 그냥 그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공을 뻥뻥 내지른 거야. 패스 잘하니까 한마디로. 비달 정말 잘하더라 진짜. 이게 약간 좀 사람이 이미지가 달라진 게, 내가 원래 비달 다른 팀 있을 때 안 좋아했는데 또 바르셀로나 오니까 좀 좋게 보이더라고. 아 근데 비달 그 애기들 머리도 똑같이 한 게 너무 웃겨. 아들 항상 따라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머리 똑같이 한 게 너무 웃겨요. 함식이랑 약간 그런 욕심이 있나 봐. 애기들은 그 머리 모르겠어, 좋아하니까 하겠지만 참 그 애기들 머리 똑같이 하는 거 참 신기해. 파리 가면 꿀이지. 레알 마드리드는 에레라를 자유 계약으로 노린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르투갈 언론에 따르면 로페테기는 포르투의 엑토르 에레라를 최근에 만났다고 말하며, 그들은 포르투에서 1년 반을 함께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에레라가 내년 6월 포르투와의 계약이 종료되며 1월부터 협상을 할 수가 있고, 그는 현재 포르투와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며 레알이 그를 영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은 뭐 공짜에는 무조건 가는구나. 이탈리아 인터밀란도 이번 여름에 그를 노렸지만 포르투 회장은 그의 바이아웃인 4천만 유로 525억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년에 프리로 풀릴 것이며, 레알 마드리드는 월드컵 독일전에서의 그의 활약에 큰 인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코바시치가 내년에 첼시로 완전 이적을 할 경우에 에레라는 공짜로 영입이 가능한 대체 자원이기 때문에 현재 인터밀란과 AS 로마도 그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 전했습니다. 약간 도비랑, 그러니까 얼굴, 눈, 코, 입 저거 조그만 건 닮았고, 그 뭐
전체적인 난 느낌은 니콜라스 케이지 좀 닮았어요. 보면. 네, 에레라 잘하지. 항상 빅클럽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가고 결국은 계약 기간 마지막이니까 이번 시즌 끝나고 가겠지 그냥 공짜로. 잘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멕시코 국적에 마르케스는 바르셀로나에서 한 6년 7년 뛰었고 오래 뛰었고 은퇴했지만 얼마 전에 뭐 그리고 치차리토도 뛰었었고 멕시코 국적에 레알 선수는 모르겠네. 여튼간에 멕시코가 그 나라에서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둘 다 뛰었으면은 잘하는 거지. 축구 잘하는 나라지. 궁금하네. 어떻게 할지. 추천 감사합니다. 풀친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요즘 축구 뉴스 안 하니까 풀친이 떨어져 나갔더라고. 반다이크는 로버트슨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다이크는 로버트슨이 스코틀랜드 대표팀의 주장으로 임명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고 축가를 건네기 위해서 그에게 바로 영상통화를 걸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리버풀의 현재 왼쪽을 책임지고 있는 앤디 로버트슨은 이번 A매치 친선 경기를 가졌던 벨기에와 그리고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알바니아와의 격돌을 앞두고 그의 조국인 스코틀랜드 대표팀의 주장으로 임명이 되었으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리버풀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축하의 메시지를 그에게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남겼던 사람들 중에 그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바로 반다이크이며 그가 말하길 저는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로버트슨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로버트슨 잘하지. 맨디도 좀 좋아요. 진짜로. 아니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뭔가 내가 며칠 전에 퍼디난드 유튜브를 봤거든요. 최근에 은퇴하고 나서 요즘 권투 하잖아요, 퍼디난드. 근데 이제 토크쇼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까먹을까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연관 있는 거 아니고 퍼디난드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 너가 물어보니까 축구 인생 중에서 우승했을 때냐 아니면 뭐니까 퍼디난드가 가만히 있더니 바르셀로나한테 발렸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것도 그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하는데 약간 무기력함을 느꼈대요. 무기력함을.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있는 선수들 다 너무 잘하니까 이게 뭐지? 얘네 뭐지? 이런 느낌? 그때 막 그때 퍼거슨이 부들부들하던 그 움짤이 있는데 그 경기거든. 그 경기 약간 그렇게 최고의 그때 맨유는 그래도 정말 최고의 팀 중에 하나잖아요. 바로 이제 뭐 한 시즌 쉬고 바로 결승 왔나 그때? 아무튼 그랬으니까 한창 맨유가 또 다시 한 번의 그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그 시즌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날 경기를 되짚어 보면은 메시 뒷모습밖에 못 봤다고. 그만큼 메시도 활동량이 많았고 빨랐고 걔만 쫓아다니는데 실제로 비디치하고 얘기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자기들도 좀 충격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때 메시가 세 번째 골 넣었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그 골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 멘탈 털린 거지. 진짜. 두 번째요. 잘못하고 있었나 보네. 아무튼 그때 엄청나게 좀 멘탈이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 그거 아마 유튜브 있어요. 퍼디난드 뭐 하고 검색한다. 포토코시 이렇게 검색 나올 거야 아마. 거기서 메이웨더 메이웨더 맞나?
아니 메이웨더 말고 걔 아일랜드 걔 권투 걔 UFC 걔 누구지 이름? 나 UFC를 안 봐가지고 맨날 까먹네. 걔 뭐더라? 메이웨더랑 권투 했던 애. 아 걔는 뭐지? 맥그리거. 그럼 뭐 만약에 맥그리거가 자신과 뭐 권투 시합을 하자고 하면 할 거냐니까 뭐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퍼디난드 권투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거기 내에서. 그러니까 권투를 뭐 약간 쇼로 보는 것 같다 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퍼디난드가 되게 막 진실되게 막 약간 좀 진짜 권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권투 사랑하고 지금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다고 막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나 타팀 선수를 잘 모르겠는데 들은 건데, 퍼디난드 와이프가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아파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퍼디난드가 그 한때 되게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막 되게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 글을 읽었던 것 같은데, 퍼디난드가. 아무튼 우리 방 메뉴판이 없나 보다. 아니에요? 잠깐 검색해볼까? 아닌가 보지 뭐. 나 잘못 봤나봐요 그러면. 아 와이프분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때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 다른 거 인터뷰에서.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그냥 안 가져왔지. 파리가 에어 조던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유니폼이 뭐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아마 잘 팔릴 것 같아요. 조던 팬들이 많아가지고 이 의류에. 파리가 내 눈이 말하지만 엠블럼을 기깔나게 만들었다니까. 정말 엠블럼을 하나 잘 만드니까 얼마나 편하냐. 이거 나 진짜 난 파리 엠블럼 만든 사람은 난 진짜 보너스 맨날 받아야 된다 생각해. 매년 진짜 너무 이뻐. 엠블럼이 진짜 너무 이뻐. 아 이거 아니지, 이건 조던이지. 이걸로 나오나봐요. 이렇게 나오나봐. 샀어요? 시스지님 저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샀어? 해외로? 부자구만 아주. 아 음바페 자켓도 있지요. 근데 저거 유튜브에 있어요. 이것도 그냥 PSG 조던 치면 나와요. 그냥 나와, 영상이 나와. 혹시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또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독일 키커즈에서는 미넨이 하메스의 레알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하메스의 임대가 끝나고 미넨은 완전 구매 조항을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 그는 미넨에서 뛸 것인가에 대해서는 클럽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있는 상황이고, 클럽 내부 소식에 따르면 완전 이적 조항을 할 수 있지만 선수는 그래도 다시금 자신이 레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며, 그 이유는 미넨이 하메스의 레알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하메스는 자신이 미넨에서의 확실한 주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현재 치열한 주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메스는 자신의 출전 시간을 걱정하고 있으며, 만약 미넨이 그의 복귀를 결정하면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시켜서 영입한 다음에 스페인으로 데팔렘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마리아노 같은 경우죠. 리옹에 팔았는데 바로 데팔렘 1년 만에 데팔렘 하는 거고, 뭐 이것도 뭐 완전히 허용종 있으니까 데려와서 더 비싸게 파는 거고, 뭐 석현준도 비슷한 사례였죠. 그 완전 이적 그 조항을 걸어서 데려가서 바로 이제 랭스로 팔았으니까. 하메스가 말했잖아. 하메스 인기가 바이르민엔 다른 선수들 팔로워 수 다 합쳐도 구단 팔로워까지 합쳐도 얘보다 안 된다잖아. 얘 인기가 그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인기가 그냥 남미가 얘한테 미쳐있다 봐야지. 그래? 나 하메스 잘생겼는데 막 그렇게까지 엄청 얘기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남미에서는 막 완전한 미남형인가 보네.
아까 미남인데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막 그 막 꽂혀 있는 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아 미남이지 이 정도도 잘생겼는데 지금. 하메스 새로운 여친 조광지처 말하는 애도 없더라. 나중에 보면은 조광지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하메스는 여자가 뭐 안 좋게 헤어졌다라기보다는 쿨하게 헤어졌던데. 여자는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그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랄까 좀 그 서로에 대한 이제 이해관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래 너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뭐 서로가 좀 방해될 것 같고 신경이 쓰이면 뭐 헤어지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쿨하게 좀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내미도 되게 자주 보고 한다던데 보니까. 여튼간에 뭐 미넨이 데팔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다시 레알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날두는 프랑스에다가 이 프랑스 파리에 CR7 호텔 오픈 준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의 공격수인 호날두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자신의 브랜드 호텔인 CR7 6호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날두는 골닷컴에서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인 파리에 자신의 호텔 체인인 페스타나 CR7을 열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는 2021년 내로 파리에 건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호날두는 이미 자신의 조국에 2개의 호텔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리스본, 하나는 자신의 고향인 마데이라에게 그 지역에 열었으며 또한 호날두는 파리 이외에도 2020년까지 뉴욕과 마드리드 그리고 아프리카의 세네갈의 마라케으 지역에 호텔을 더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에 지어질 새로운 호텔 CR7은 파리 도심 왼쪽 세이네 호텔 의 남쪽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가격은 5,300만 유로 695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합니다. 마데이라에 있는 48개 방을 가지고 있는 CR7 호텔은 하룻밤에 130파운드 하루에 130파운드면 20만원 그리고 스위트룸은 500파운드 좀 넘는데 한 75만원 선이고 지금까지 호날두가 커리어상 얻었던 트로피들을 그 호텔에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CR7 속옷 가게? 그거 좀 정리 안 했을 텐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리한 거는 질라탄 거. 에이지? 그거는 이름부터가 그지 같아.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줬을까? 미국에 그 회사 두고. 그 누가 입냐 그거? 불안해가지고. 에이지? 그 누가 입어? 그 처분한대요 그거. 공장하고 다. 그 아무나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축구 선수들이 사실상 해외나 유럽의 해외에 있는 선수들이나 K리그 선수들이나 좀 많이 하는 부업들이 음식점, 그냥 뭐랄까 좀 뭐 프랜차이즈 이런 음식점 같은 거 많이 해요. 레스토랑 이런 거. 음식점은 아무래도 좀 되더라고. 다들 한국은 좀 커피숍 음식점 많이 해요. 이동욱도 커피숍 하잖아. 와이프가.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더라고. 건물주도 많이 하고. 기성용은 그 어디야 그 건물 큰 거 하나 있던데? 엄청 큰 거? 몇 층짜리더라? 뭐 국민은행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막 뭐 병원 막 들어가 있고 하던데 보니까 6층짜리인가? 되게 큰 거. 그것도 얼마 전에 기사로 봤어요 저. 아 맞아 펜코에서 만나보다 나도. 맞아 성룡 빌딩. 맞아요 성룡 빌딩. 이름 자체가 성룡 빌딩이야. 아니 1층에 국민은행이 있다니까. 엘 에스파뇰에서 전하길 바르셀로나와 지로나의 미국 경기는 페드로 산체스와 루비 알레스의 거부권 행사로 취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카탈란 더비는 개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스페인의 총리인 페드로 산체스와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인 테바스의 아이디어인 미국에서의 경기를 거절했다고 하며 피파 역시 라리가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스페인 축구 선수협회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협회장인 아간조도 부정적인 의견을 그리고 각 구단의 캡틴들도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열릴 경기는
거의 취소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단들이나 이 축구협회 협회장 이 사람들 하고 싶은데 이 또 관련돼 있는 다른 이제 이 스페인 축구에 관련돼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지금 상황은 이거를 시즌 중에 가는 건 아니다. 뭐 조율을 하겠지. 뭐 그렇죠? 스페인도 축구협회가 비리가 많아요. 벌써 이전 회장 둘이 축구협회 둘이 깜빵 갔어요. 진짜 철창 그냥 그 보석금 말고 철창 진짜 완전 막 생방송 나와. 걔네는 철창 가는 거. 축구가 정치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유럽은 진짜 다 돼 있잖아 다. 맨유에서 7년 동안 일했던 골키퍼 코치를 영입한 리버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맨유에서 7년 동안 일하며 반데사르, 데이아를 지도했던 잭 로빈슨 코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로빈슨은 최근 잉글랜드 축구협회 언더 15세, 17세 국가대표 골키퍼 육성 담당으로 일을 했었고 잉글랜드가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코치진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로빈슨은 클럽의 신뢰를 받던 악터버그를 보좌해서 일할 것으로 보이며 그라바라나 켈러 같은 젊은 골키퍼 육성에 악터버그 혼자서는 무리라 생각해서 이번에 새롭게 영입을 했다라고 해요. 요 인간이 악터버그, 요 인간이 이번에 새로운 골키퍼 잭 로빈스. 난 로빈슨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그 양반인 줄 알았어. 그 약간 저스틴 팀버레이크 닮았던 블랙번 골키퍼. 폴 로빈슨. 오랜만이죠? 폴 로빈슨. 한국타 이어가 세리아 A 강팀인 나폴리를 이제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타이어는 2020-2021 시즌까지 2년간 후원 계약을 통해서 홈 경기장 A보드 그 밑에 전광판 아니지 그 LED 전광판 같은 밑에 있잖아요. 광고판 LED 광고판 거기에 뭐 들어가고 구단 로고 사용 권리를 가질 수가 있으며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타이어가 어디 있었거냐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에 살 거냐고. 난 또 한국타이어가 어디 나라 거냐고 물어본 줄 알았네. 한국타. 일본이 칠레전을 못했잖아요. 이제 그때 막 날씨가 태풍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그로 인한 적자가 50억이라고 합니다. 일본 축구협회 이사가 홋카이도 지진으로 취소된 칠레전을 언급을 했으며 취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입장료와 스폰서 수입이 사라졌고 TV 방영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금전적인 피해를 고려하면 칠레전 경기 취소로 인해 일본 축구협회는 적자가 40억에서 5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뭐 스폰서 측과의 협의에 따라 손해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참 일본은 참 그런 면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포포투가 현존하는 미드필더 탑 10 순위를 정했습니다. 10위부터 5위까지는 그냥 말하고 5위부터는 이유가 써 있어요. 포포투가 랭크를 정리해가지고 탑 10 미드필더 바밤. 10위는 카세미루. 좀 이해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난 카세미루 요즘 별로라서. 브라질 때도 별로였고. 카세미루. 9위부터 맘에 안 들어. 포그바. 8위 부스케츠. 부스케츠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스케츠가 나왔으니까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거 준비한 게 있는데 잘 됐네. 이 펩이 자신의 인터뷰에서 메시가 부스케츠와 첫 만남 후에 3일 만에 그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가를 풀었는데 그 일화예요. 펩이 바르셀로나 이제 있을 때 일화. 펩이 자신에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와가지고 10년 전에 한 말을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뭐였냐면 메시가 부스케치와 처음 이제 2, 3일 동안 훈련을 받은 뒤에 펩한테 쓰고 와가지고 쟤 되게 잘해요. 쟤 쩌는 것 같아요. 쟤 뭐예요? 제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메시가 엄청나게 그 부스케치를 마음에 들어 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거를 그래? 펩이 그렇게 부스케치가 그렇게 잘해? 하면서 봤는데 나중에는 펩이 그런 이제 팀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부스케치를 찾게 되고 부스케치는 그곳에 항상 있더래요. 아 여기가 불안한데 여기 좀 빨리 와서 막아야지 하면 그곳에 항상 부스케치 와가지고 딱 있고 아 저긴 또 왜 저래 하면 부스케치가 딱 가 있고 그 야이트르가 그러니까 못 뛴 거야. 응? 그 뛰겠냐고 가니까 못 뛰지. 뜨뜻하면 아 저기 좀 안 좋다 하면 가 있고 하니까 중앙에서 그 펩이 마지막으로 말하길 부스케츠는 항상 이 주변의 동료들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이런 자신이 할 수 있는 반경이 되게 넓은 게 장점인데 이런 선수가 항상 경기장 곳곳에 나타나서 팀 동료들을 지켜준다라고 말하며 그 메시가 부스케츠를 3일 만에 좋아하게 된 이제 사가 이 스토리를 또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잘 됐고 그 다음에 7위는 띠아고도 뭐 부상만 아니면 뭐 얼마든지 골도 넣을 수 있고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니까 띠아고. 6위는 이스코 잘하죠. 얼마 전에 우리 팀 상대로 골 넣었던 위닝에서 큰일 날 뻔했지. 5위는 다실바. 8년 전 프리미어리그에 입단한 이 선수 다실바는 2017-18 시즌에 뛰어난 시즌을 마치고 세 번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만 뭐 10번의 자리에서 뛸 수 있고 펩이 사용하는 딥 라인 플레이메이킹 역할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게임을 조종하는 마스터이며 실바의 의사결정은 거의 완벽하고 그의 엄청난 기술은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 스킬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지난 2년 동안 더 많은 골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32살 때 그는 완전한 최고의 미드필더가 되었다라고 포포트가 뭐 써놨고 4위는 누구 것 같아요? 4위 나오면 내가 보여줄게요. 4위 맞춰봐요. 현존하는 미드필더 4위 포포트가 정한 알면 말하지 말고 이거 봤으면 말하지 말고 그렇지. 4위는 캉테입니다. 캉테는 여기에 나열된 선수들과 비교하여 매우 다른 유형의 플레이어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며 벌써 2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고 월드컵 우승까지 얻었습니다. 이 27살의 선수는 난 얘가 27살이라는 게 더 웃겨. 이 27살의 선수는 레스터에서 2015-16 시즌에 우승했고 그 다음에 또 첼시에서 또 바로 또 우승했죠. 그는 여전히 빠르며 끈기 있고 지능적인 캉테는 필드에서의 작은 영역을 커버하는 필더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 선수는 사리 체제에서는 더 많은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어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이전에 보여준 플레이보다는 더 공격적이고 더 많은 활동량을 사리가 현재는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3위는 맞힐 거니까 토니 크로스. 네. 토니 크로스는 레알에서 그리고 독일에서의 심장이며 템포를 조절할 수가 있고 필드 위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는 그런 유형의 근데 좀 이 말이 멋있었어. 필드 위에 자기의 흔적을 새기는 그런 유형의 플레이메이커. 전 미네네 미드필더는 장거리, 단거리 뭐 어떤 패스도 다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존하는 플레이어 중에 가장 볼을 잘 배급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며 너무나 영리한 선수이기도 하고 혼잡한 센터에서 공간을 찾고 정확한 중거리 슛 그리고 속도를 높이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모든 능력을 다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뭐 미드필더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독일의 보드진들 그때 그 당시에 토니 크로스를 보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쯤 말하더라고요. 그때 토니를 보낸 게 실수였다.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게 맞다 하고 딱 인정하다. 독일은 그게 깔끔해. 인정을 해. 깔끔하게. 지저분하게 막 가도 상관없어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베켄바워는 토니가 있었으면 아마도 한 번쯤은 더 미넨이 더 우승하지 않았을까. 챔스에서 한 번쯤은 더. 토니가 있고 없고가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토니가 있었다라면 한 번 정도는 더 자신들이 우승했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2위는 덕배. 덕배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이게 왜 써있지? 그는 가장 완벽한 선수라 말할 수 있는 선수이고 창의적이고 강력하며 숙련되고 역동적인 맨시티의 이 선수는 패스와 슛, 드리블, 태클, 크로스까지 모두가 현재 완벽한 상황까지 올라왔고 그는 패배 넘버 8 넘버 8 역할에 잘 배치되어 있으며 게임의 모든 단계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는 럭셔리하진 않지만 좋은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기록적인 우승에 기여한 스타이고 27살에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덕배를 보면서 킥이 쩐다 라고 느꼈던 거는 그 킥이 그런 게 있어요. 막 중거리 롱 패스가 멋있을 수도 있고 막 그 슛도 중거리 막 되게 막 쫄깃한 이게 멋있다 할 수 있었는데 그 공의 느낌이 쫄깃한 느낌이 있다고. 왜 공을 찰 때 임팩트를 정말 그 좋은 임팩트를 한번 딱 때렸을 때 느껴지는 뭔가 그 공의 쫄깃함. 정말 이거는 머리만 대면 되겠다. 아니면 뭐 이 슈팅을 정말 막아도 손이 너무 아프겠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막 그 쫄깃쫄깃하게 날아가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참 보는 게 좋아요. 중거리를 많이 시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중거리 슛도 최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 골이 들어가는 확률도 높고 멋있고 재밌죠. 즐겁게 볼 수 있는 미드필더예요 진짜 덕배. 뛰는 것도 키가 더 큰 건지 바지를 짧게 입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성큼성큼 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나는 저도 예전부터 열리면 때리는 미드필더가 팀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바르셀로나 같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골을 정말 7골씩 8골씩 넣을 수 있는 팀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좀 뭔가 한 방이 필요한 팀, 약간 프리미어리그는 압박도 세고 어떠한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득점도 많이 나오는 경기가 많거든요. 골 득실이 우선시 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맨시티가 저번 시즌 정말 미친 듯한 골 퍼레이드를 갔으니까 그 역할에는 이 덕배도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진짜. 그러니까 잘하는 팀은 역습이 된다니까. 잘하는 팀은 그 좋은 팀들 보면은 한 번에 뚫렸던 역습에서 실수를 안 해. 어떻게든 골을 넣어. 예전에 아스날 진짜 그런 맛이 너무 좋았는데 월코 상태 좋았을 때 진짜. 그때 아스날 참 무서워했는데. (1위는) 뭐 다 예상했겠지만 진짜 얘가 발롱도르 받겠다. 원래는 사실 월드컵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 맨날 발롱도르 얘기하면 호날두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모드리치야 진짜. 이 지구의 기운이 얘한테 가고 있어. 한번 뭔가 메날두의 그 흐름을 한번 끊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지구의 기운을 막을 수가 없지 뭐. 모드리치는 9월에 33살이 되지만 느려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5월에 레알이 챔스에서 3년 연속 우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2달 후에는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에도 진출했습니다. 공을 앞으로 들고 뛰어들 때도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드리치는 주변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미드필더이며 위대했던 2018년 이후 그는 이 랭킹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1위로 포포트는 뽑았습니다. 근데 모드리치가 사실 토트넘에서 나갈 때는 좋게 나가진 않았지. 솔직히 말해서 좋게 나간 건 아니지. 얘 항상 나갈 때마다 조금 약간 불협화음이 좀 나는 스타일이죠. 모드리치도. 근데 뭐 남게 됐으니까 계약해줬다고 하잖아요. 한 2년 계약했겠지. 33살 이제 되니까.
이번에도 좀 지저분하게 나가려고 했었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룰 걸 다 이뤘다 생각한 것 같아. 리그 우승 내봤고 그냥 어차피 챔스도 연속으로 우승해봤고 나 뭐 월드컵 결승까지 가봤고 나는 이제 미련 없다. 축구 즐기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밀란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 갔으면 재밌었겠지만 그리고 또 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터밀란이 챔스를 못 갔으면은 안 갈려 했겠지. 그래도 얘가 좀 커리어가 있는데 근데 나도 결국엔 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모드리치는. 근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어차피 이적료가 발생하면 레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인터밀란이 훨씬 더 좋은 죽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것도 좀 이 장기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레알보다는 좀 더 이 뭐랄까 긴 시간을 보장받고 뛸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뛸 만큼 다 뛰고 아시아를 가든지 미국 가든지 뭐 호주로 가든지 어디 가면 되니까. 페리시치 인터밀란 맞지? 여튼간에 재미있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뭐 당연히 챔스 3연속 우승은 대단한 거고 그보다 더 나는 크로아티아가 결승까지 갔다라는 게 참 신기했고 대단했고 네덜란드 이후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올라간 팀을 보게 된 건데 재밌었죠. 뭐 즐거웠죠. 더 우승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프랑스는 너무 로테이션도 잘 돌렸고 여기는 너무 막 힘들었었고 페리시치 그때 마지막에 또 부상까지 당했어가지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던 월드컵은 아니었죠. 이탈리아가 없었고 네덜란드도 없었고 네덜란드는 뭐 한두 번 없던 게 아니니까 뭐 괜찮지만 이탈리아는 진짜 내가 태어나서 처음 없던 걸 봤는데 뭐 이거 좀 봤지 뭐. 월드컵은 항상 사실 지나고 볼 때는 너무 힘들다 경기 너무 많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탈리아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이탈리아.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 이탈리아 분명히 리그도 세리아가 약한 게 아니거든요. 세리아 분명히 좋은 선수 많고 걔네들이 그 클럽팀 가면 잘하는데 국대만 오면은 만치니도 좀 얼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찬스 나오는데 찬스가 유효도 안 가고 할 때가 많으니까. 하이. 다음에 중동에서 할 때 시간대는 편한데 중동이 편할까? 보러 가는 사람들은 더워가지고 모르겠네. 그게 이루어질까?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좀 불편한다고 하는데 그 겨울에 시즌을 중지시키고 가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는 한 달을 어떻게 대체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때가 제일 재밌을 때인데 잉글랜드도 아니면 다른 이제 그때가 또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때 겨울이 선수들은 다른 유럽 리그들은 아니 잉글랜드 쉬어요 이제 이번 시즌까지만 박싱데이 때 좀 빡세고 다음 시즌부터 잉글랜드 쉬어요. 중동도 겨울에 춥냐고? 덜 추운 거지. 덜 더운 거지. 추운 게 아니라. 자, 오늘은 이렇게 방송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집 제가 그 책을 좀 처분해야 돼요. 포포투랑 베스트 11 옛날 거 혹시라도 모으시는 분들 필요하다. 정말 꼭 필요하신 분만 말씀해 주세요. 옛날 축구 보고 싶다. 그 시절에 막 어떤 축구 뉴스가 있는지 뭐가 했었는지 뭐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유튜브 댓글이나 풀치는 보내주세요.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착불이에요. 책 무거워요. 돈 많이 나와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근데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10,000원만 나오겠지. 그러니까 착불로 보낼게요. 중고나라에? 그걸 또 뭘 또 중고나라에 팔아. 나도 이거 받은 게 있는데 좀 이런 거 보내드리면 좋지 뭐. 그리고 뭐 제가 일주일 만에 축구 뉴스를 했는데 제 요즘에 이사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정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뭐 할 것도 많고 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짐을 쌀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아마 이사 가 다음 주까지는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평일까지는 끝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다 잘 해가지고 뭐 축구 뉴스 하는 데는 좀 이틀에 한 번 꼴로 하든지 아니면 좀 제가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든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신 친구들 광고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눌러줘요. 꼬우면 생방 와서 따지든가. 버닝스터 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간만에 본방 간만에 뉴스 잘 봤어. 아, 버니스타님 감사합니다. 흐흐. 아, 버스 야스. 네. 버스 야스.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 자전거 다른 부속품 하나하나씩 훔쳐가지고 자전거 조립해서 사고 다닐 거야. 돌탑까지. 농담이고 돌탑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전거 하나 사면 되지 뭐. 자전거 싼 거 얼마나 하나? 이거 봐. 사야 될 게 너무 많아. 진짜. 사야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가야 돼요.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삼천리 비싸. 여튼간에 그리고 유튜브 보신 분들 광고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여러분 제발 좀. 그리고 나 게임 재미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좀 그거 뭐야 위닝은 좀 많이 봐주더라. 세오 그거 고마워요. 네, 세오는 좀 봐주더라고 좀. 아니 보니까 세오 그거 뭐야 바르셀로나 가니까 사람들이 좀 봐주더라고. 재밌나봐. 다행이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오랜만이죠. 팟캐스트 항상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도 제가 없을 때 일주일 동안 안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제 재생을 다시 하시는 건지 조회수가 엄청나요.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고마워요.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댓글 항상 다니까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방은 매일 저녁 8시 카카오TV로 오세요. 네. 그리고 뭐 카카오TV 그 다음에 네이버 TV캐스트 아프리카 VOD까지. 네. 아프리카 찐따들 잘 있니? 니들 그렇게 살지마. 니들 자꾸 BJ들한테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면 안돼. 나쁜 놈들아. 못해 처먹어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벌 받는다. 야한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에펜코리아, 에펜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예요. 펜코 뉴스 대단해. 고마워요.